자,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입니다. 네. 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예.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물량이 나오는 거죠?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네. 팔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알고 있자 일단.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어떤 회사들이에요? 네. 네, 일단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예. 사진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뱅크. 지난 5월에 상장을 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네. 이 세 회사가 8일, 10일, 11일 이렇게 보호예수가 됐던 물량들이 풀리게 됩니다. 쟁쟁한 회사들이네요, 다들. 네, 예. 맞습니다. 뭐 하나씩 볼까요? 예. 네, 일단 뭐 금융 대장주 가장 빨리 보호예수가 풀리는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이 2,030만 주. 네. 이 중에 넷마블, 그다음에 이게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예. 벤처 캐피탈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모 때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 네. 이렇게 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030만 주 정도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전체 상장 주식의 5% 정도라고 아. 합니다. 꽤 많은 네. 수치죠. 근데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의 자회사라 아하. 이거 어떻게 팔지 안 팔지 이제 국내에 있는 애널들도 쉽게 그 전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가장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체가 예.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예. 사실 넷마블은 그 상장 전에도 투자를 해놔서 가지고 있던 지분들이 좀 있었는데 상장 이후에도 팔았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팔았는데 761만 주네요. 와. 한번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8월 10일 날 한번 직후에 바로 팔았죠. 아하. 그다음에 8월 달 뒤에 또 한 번 팔았었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주가가 네. 조금 많이 내렸었는데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넷마블이 어떻게 할 거냐, 또 파냐? 네, 또 파냐 여기에 조금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것 팔면 같습니다. 속상하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죠. 네. 최근에 그 넷마블이 스피넥스라고 하는 큰 게임 회사,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샀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재무난이 있어서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다른 회사는 또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이 크래프톤입니다. 네. 이게 다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 아실 텐데 네, 네. 상장 당시에 조금 너무 공가가 높다라고 네. 해서 논란이 있었던 회사이기도 하죠. 예. 여기도 똑같이 10일 날 405만 주 정도의 주식이 보유예수가 풀리는데 이게 예. 전체랑 비교하면 똑같이 한 10% 정도 가량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 네. 원래 기존에 투자했던 알토스 굉장히 초기에 크래프톤에 투자했던 투자자인데 뭐 네. 세한 창업 투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투자자들은 아마도 팔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기는 한데 공모 때 네.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하세요.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낮아서 과연 팔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다음은 SK, 네네. SK도 예. 그 다음이 SK IT인데 아이테크놀로지인데 네. 여기는 2대 주주 보시면 프리미어 슈페리어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죠. 예. 사모펀드입니다. 예. 이게 627만 주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 2대 주주라서 한 8.8%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아이고 많이 여기는 프리 많이 IPO라고 해서 공모 때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아 그때 얼마 정도에 샀어요? 그때 3조 밸류로 해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취득 단가가 네. 잠시만요. 48,000원 정도. 48,000원. 아 그냥 좀 싸게 샀죠. 아무래도 그러네요. 상장 전이다 보니까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지금 한 10몇만 원 하잖아요. 지금 오늘 종가가 14만 5,500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굉장히 수익이 크기 때문에 팔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네, 다음은 코넥스 시장 제도 변화인데요. 네. 오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모 예.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 코넥스 시장의 기본 여태금 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코넥스가 뭔가 하는 예.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코넥스 시장 만든다고 만들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이는 안 시장이죠. 하니까요. 그쵸. 코넥스. 예.
코넥스가 뭐냐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초기 중소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해라라고 해서 2013년도에 만들었던 주식시장인데 예. 코스닥 밑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본 5억이나 매출액 10억, 순이익 3억 원 이상인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게 되면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예. 이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굉장히 쉽게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래요? 근데 쉽게 있어요? 상장은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없어요. 쉽게 상장은 할 수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넥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왜 관심이 없냐면 기본 예탁금이라고 하는 허들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 그, 코넥스 예.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려면 돈을 내라. 돈을 내라는 게 무슨 맞습니다. 말이에요? 돈을 맡겨놔라. 돈을 맡겨놔라. 돈을 맡겨놓고 투자를 해라. 네. 이게 기본 예탁금 제도인 건데 예. 사실 처음에는 2013년도에 도입을 할 때는 이 기본 예탁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3억 있어야 코넥스 시장 거래 터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도도하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이나 와라. 그러네. 돈 없는 개미들 정확히 함부로 오지 마. 맞습니다. 오지 이제 그 말라는 얘기는 거네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던 취지 자체는 뭐냐면 네. 이 상장이 쉬운 만큼 리스크가 큰 기업들인 건데 네. 리스크가 큰 기업에 베팅을 했다가 망가지면 사실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원인 건데 예. 근데 뭐 3억이나 내고 이렇게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 투자할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예. 거래가 활발하고 좀 오르면 3억 아니라 뭐 얼마라도 돈 마련해서라도 이제 계좌 열고 할 텐데. 네. 좀 안 오니까 또 하고 싶지도 않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3억이에요? 지금은 3천만 원까지 내려가 3천만 있습니다. 원? 네. 음. 사실 이렇게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상장하는 기업 수도 많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사진을 조금 보시면 네.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어. 이게 2013년도에 그 출범했을 당시에는 상장 기업 수가 45개였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까지 꾸준히 늘다가 그 뒤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 이게 새로 상장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 굳이 글로 갈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2013년도에는 다 해서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9,24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는 956억.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하는 것도 네. 이런 이유 네. 때문인 겁니다.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탁금 제도를 없애게 되면 예. 투자자들이 좀 오지 않겠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맞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기로 확정한 모양이네요, 그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데 뭐 이사장이 얘기했으면 네네. 뭐 뭐 기본 거의 예탁금제도 없애겠다고 했으면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라 없애겠다는 거면 네네. 그냥 주식 계좌만 있으면 코넥스 시장에서 뭐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네네. 아. 이게 예. 조금 재밌는데 예. 이게 클래스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장외 주식시장 이렇게 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뒤로 코스닥이나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예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코넥스만 있느냐?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규제가 너무 올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외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은 거래 시장 자체가 없죠. 그냥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알아서 거래하는 거래하는 거죠. 알아서 거죠. 그냥 네. 저 당근처럼 하는 거니까 네네. 예탁금을 보여줘라 마라 할 권리도 할 없는 것도 거고. 없고. 어.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에서 최근에 2019년에 네. 예탁금이 1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파생 상품 훨씬 더 그래서 높기도 한데. 코넥스도 1,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1,000만 원 정도라면 어차피 주식 투자하려면 돈 넣어야 되니까 그것 하시는 분은 꽤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엔 여기도 이제 슬슬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다시 올려. 여기도 다시 올려. 여기도 꽤 장난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그럼요. 가볍게 아무런 근거는 없으나 네네네. 듭니다. 저희가 아는 분이 여기 코넥스해서 예. 코넥스 이거는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코넥스 투자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의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배더라고. 아예 숫자가 다니까. 숫자가 박살나면 그냥 폭망이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코인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네. 여기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낫다고. 여기가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네. 예. 아직도 제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네. 네네. 오늘은 뭐 석유화학주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조금 반가우실 만한 예.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금호 석유화학이 뭐 역대 최고의 매출
예.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지난해에 비교하면 88%, 네. 88%가 늘었는데 한 2배 가까이 된 거죠. 예.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팬데믹 19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기가 꽤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무 이런 제품들이 공산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맞아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굉장히 경기에 따라 많이 반영되죠. 네. 화학회사가. 또 하나 재밌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반사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예. 이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라텍스, 합성 라텍스를 개발을 했는데 네. 지금 합성 라텍스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 세계 시장의 한 30% 정도? 이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이래서 좋았는데 네,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올해도 겁니다. 똑같이 이것 때문에 이래서 좋은데 더 많이 좋다. 맞습니다. 네. 이 합성 라텍스가 의료용 장갑이나 뭐 조인커 코팅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예. 네. 국내에서 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곳이 금호석유화학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LG화학이 한다고는 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장사가 잘 돼서 아하.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게 많았는데 김상훈 기자는 이게 마음에 드셨나 봐. 네. 굉장히 숫자가 좋아서 예. 사실 오늘 그 비슷한 동종업계죠. 롯데케미칼도 발표를 했는데 네. 롯데케미칼은 전년 대비 45%, 네. 영업이익 50%. 뭐 이것도 나쁜 수치는 아니긴 한데 작년 3분기 대비.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화학회사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지면 좋죠 뭐. 주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주가들은. 이게 네. 뭐 출장 나오는 거랑 주가랑 또 다르니까. 사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연초에 3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한 30만 원까지 한번 올랐었어요. 예. 그것 대비하면 17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 평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직 꽤 높은 수준에 올라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자유롭게 거래하는 게 조금 전 눈에 띄네요.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볼 생각. 아 정말요? 코인은 늦었잖아. 네. 2%가 관심 가지면 완전 끝물인데 이거. 근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될 거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엔 무슨 거래소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뭐 이성과 규제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제어할 근거가 없어요. 네. 저기는 왜? 저긴 돼. 저거는 저긴 뭐야 그러면? 개코인은 노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뭐야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불을 끌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지금 유행이잖아요. 이제는 그 NFT를 만들겠다는 게 유행이 아니라 네. 다 거래소 만든다는 거예요. 거래소. 다 각자 거래소를 만들겠다. 네. 만들어서 거래가 붙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게 이거는 가치 아니냐 그런 이거는 거예요. 인정해줄 수밖에도 없고 네. 왔다 갔다 이게 뭘 거래를 하든 가치가 있든 없든 수수료는 나오는 거니까 좀 그런 모델들이 몇 개 지금 이제 만들어 주셔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는 실물이라도 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실물이라도 있는데 네. 이제 막 특별한 어떤 규제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여기도 묘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우려와 기대가 뭐죠? 코넥스. 네,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려가 있는 곳에 항상 기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